시장 지금 종가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현재 분위기 좋습니다. 두 분의 프로와 함께 오늘 장이 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성 탐색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도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수급으로 보아도 외국인 코스피 들어오고요. 선물 쪽에서도 들어옵니다. 자, 어떤 관점 하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이 오른 쪽 말고 이제 오르려나 싶은 쪽부터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폭 많이 과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제 갈까? 참 자리는 좋은데 가기만 하면 폭발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가기만 하면 앞에 붙어야 하는 조건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업황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적인 가치가 이제 좀 조명을 받는 걸까요? 특히 수급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3월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낙폭 과대 쪽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아이디어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 나눠볼게요. 자, 임순재 대표님. 근데 워낙 아직 실적에서 증명을 못 해주는 게 단 한 가지의 단점이면 단점일 텐데요.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의 비중을 태우는 것은 아직은 부정적인 입장이시라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단기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이제 많이 내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접근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2차 전지 관련돼서 업황이 과연 개선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상당히 나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내에는 전기차 판매가 조금씩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 업체로 보면 가장 이제 핵심인 미국과 유럽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의 판매가 뭐 지금 역성장을 할 기록을 할 만큼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 폭은 지금 10% 내외로 상당히 좀 둔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증가율은 더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언제쯤 좋아질지 좀 더 확인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그렇게 늦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변수인가 보네요. 그럼 우리는 그 실적이 나올 때까지, 가시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일까요? 2차 전지주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전에 저랑 점심방송 했을 때 2차 전지 나쁜 거 가격 반영 다 돼 있다.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인 톤으로 우리가 봐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움직임이 뭐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심지어 작은 종목 상한가에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실적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실적을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실적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가 뭐 저평가이거나 이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은 업황이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국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라든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중국에 대한 규제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반등을 주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의 의미도 있지만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을 규제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같은 경우도 유럽 쪽 같은 경우가 지금 1월 같은 경우는 약간의 비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몇몇 국가들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조금 개선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쪽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전기차 쪽은
쪽은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셀사 같은 경우는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2차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이제 화면에서도 제가 잠깐 봤는데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아무래도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공매도가 재개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결국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혹은 재작년에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도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었던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에 이번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에는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시장이 업종이나 테마군을 만들면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키웠다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지수 플레이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가면서 대형주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장 거래 대금이 굉장히 풍부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낙폭 과대 쪽에서의 반응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 기대 요인으로 3월 공매도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그래서 사실 지금 올라와 있는 쪽은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되는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낮아져 있는 쪽으로 수급 이동, 분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까 전에도 실적보다는 수급적 움직임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그럼 통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뭐 실적이 받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공매도가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월달 공매도가 이제 재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높아 올라갔었던 뭐 전력, 뭐 방산, 뭐 전력기기 뭐 이런 쪽으로는 뭐 매물이 출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 기업들이 지금 12개월 예상 PER을 보면 한 20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배 그 수준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뭐 전력기기나 방산 같은 경우도 2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PER이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업종들의 실적이 계속 지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PER이 과연 높으냐라고 보면 그거에는 약간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업종들에 물론 공매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신 이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보였던 그럼 2차 전지에는 그런 공매도가 빠져나갈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도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PER을 보면 여전히 높습니다.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100배 정도 지금 생각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높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매도가 다시 붙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공매도가 재개한다라고 해서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뭐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업황 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간 많이 올랐다, 많이 내렸다, 이 한 가지만 비춰서 보기에는 안 된다라는 관점이실 것 같아요. 실적이 뒷받침되는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그래도 나는 지금 구간 좀 담아보고 싶고 앞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좀 우리에게 헷갈림을 주는 것 같아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사실상 뭐 LG 엔솔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그쵸, 에코프로탄도 있을 것 같고요. 그간 뭐 소재단 하면 양극재, 그리고 뭐 셀사 이렇게 봤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다 보니까요. 좀 고민됩니다. 셀, 소재, 부품단 중에서 2차 전지 이거 위주로 보세요라고 한다면 어디로 모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는 우리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게 저는 전고체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의 변동성이 좋았는데 오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서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셀사 같은 경우는 물론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셀사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ESS 모멘텀이 좀 붙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ESS 쪽에 대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정도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ESS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지금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P&T가 굉장히 좋은 매출액을 만들면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드렸었던 이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도 이제 잠깐 브리핑을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오늘 전해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전해액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해질에 포함되고 있는 광물이 있는데 그 광물에 대한 규제를 미국이 중국 쪽에 한다라고 한다면 전해액 쪽 같은 경우는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서 동화 기업 같은 경우도 있지만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게 업황이 완전히 개선이 되거나 실적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은 전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엔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액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삼원계 배터리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LFP 쪽에 대한 모멘텀들, 그러니까 ESS 쪽 같은 경우는 LFP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좀 압축을 하셔가지고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대체로 찾으면 여러 가지 여러분 종목들 떠올리실 텐데 2차 전지주에서 본다면 전해액 쪽이 또 그쪽에 있어서 긍정의 분위기를 줄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엔캠이라든지 LNF,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그 MSCI 편출 종목의 이름 또 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꾸준한 수급에 있어서는 이탈 여부, 하지만 재료적 가치에 있어서는 그것을 또 이겨 넘어갈 수 있을지 등등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봐야 할 2차 전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요.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와, 삼성전자 지금 3%대 위, 3.5%대 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58,800원입니다. 6만 원 갈 기세네요. 임 대표님, 지금 반도체가 사실 최근에 오늘 오전장부터 흐름을 잘 잡았던 이유야 뭐 많았습니다만 낸드, 뭐 디램 쪽에 있어서도 이슈가 있고 온디바이스, 뭐 CXL 이전부터 강했고, 그죠? 지금 뭐 소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한미 반도체 뭐 좋다고 하고 지금 반도체 쪽에 있어서 다 좋다라는 소리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뉴스들이 많이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탑이 잘 버텨준다면 글쎄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다시 또 들썩일 수 있는 장이 펼쳐진 걸까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그런 이제 섹터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지금 오늘 나왔었던 뭐 여러 얘기가 기존에 나와 있었던 건 아니고 기존에는 또 이제 뭐 중국산 뭐 반도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더 시장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정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바닥은 지난 건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HBM과 관련된 얘기들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AI 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HBM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AI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뭐 자체 칩을 만들든 간에 아니면 뭐 엔비디아 칩을 쓴다든 간에 일단 AI 확장성에서는 HBM에 대한 수요는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장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기존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올해는 이거보다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특히 이제 주주환원책이다라는 관점에서 자사주 취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계속 그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단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지수 2610선 위로 올려놓고 나서 삼성전자 방향을 굉장히 주시해야 될 텐데 삼성전자가 윗방향으로 간다면 뭐 분위기 계속 좋을까? 또 반도체가 가면 여러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장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왜 관세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관세 우려 반영을 안 시키는 건가? 이게 나중에 조정에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동차는 좀 맞았잖아요. 앞으로 4월 2일부터 뭐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반도체랑 의약품은 그 이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이 미국에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이제 짓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도 물론 지금은 무관세긴 하지만 FTA 때문에 근데 앞으로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또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반도체 특히나 이 레거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레거시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업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결국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관세를 때린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던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 전이었죠.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한 번 정도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엔 딥시크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HBM 수요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도 TSMC의 그 비싼 단가가 높은 2나노 공정과 3나노 공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효율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 측에서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관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레거시 쪽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레거시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대를 가져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메리트는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어제부터 이제 전공정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오늘 보시면 이제 BCNC라든지 몇몇 가지 소재 기업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칩스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기에 좀 더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용인에 만들어져 있는 이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는 2027년도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가 아닐까. 게다가 실적 같은 경우도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따져보자면 작년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었던 HBM과 관련되어 있는 후공정 쪽보다는 전공정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반응이 나오고 있죠. 전공정. 많이 낙폭을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후공정 대표주자 한미반도체 얘기 나눠볼게요. JP모건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한미반도체가 움직입니다. 오랜만에 뭐 테크윙이라든지 PSK홀딩스 다시 고개 드나 싶은 생각도 있고 전공정이 가는 이유도 HBM에 주력할 거기 때문에 전공정이 이제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라면 그럼 HBM에 있어서는 투자 전략은 지금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임 대표님 의견은요? 네, 일단 뭐 전공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HBM 관련돼서는 뭐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뭐 계속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AI 센터가 이제 계속 확대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HBM에 대한 이제 수요 증가로 인해서 한미 반도체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뭐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미 지금 이제 문제는 HBM의 차세대 버전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도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HBM으로 지금 단수가 쌓여져 있는 거는 12단까지 지금 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16단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의 HBM 공정으로는 더 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의 그러니까 높이 부분이 이제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를 어느 기업이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미반도체도 현재 하이브리드 본더와 관련된 그런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SK하이닉스와 지금 TC본더는 한미반도체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하이브리드 본더 쪽으로는 지금 하나비전과 지금 협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이런 하이브리드 본더를 얼마만큼 빨리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주가가 이보다는 좀 하락을 보일 수 있는지를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이브리드 본더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 그런 개발 시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드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경쟁력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고민되실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 전공정부터 HBM 그리고 제2의 HBM 소캠까지 여러분은 어디 보시나요? 지금 필옵틱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 만들면서 유리기판 계속 가려나 싶기도 하고 오늘은 이러한 축제장에 편승하지 못하는 CXL이 그러면 나에게 매수 기회인가? 이런 생각도 있고 HBM 여전히 좋고 온디바이스 AI 시대로 간다면 이 역시도 다 좋아 보이거든요. 본부장님 좀 압축해 주세요. 네, 일단 가장 빠른 거는 네. 유리기판이 아닐까라고 그래요? 생각이 돼요. 저도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필옵틱스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금이 한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CXL이라든지 소캠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 오히려 좀 PCB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전에 뭐 이구한 신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PCB가 계속해서 필요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CXL도 마찬가지고 소캠도 마찬가지고 이런 규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PCB의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TLB라든지 심텍 같은 기업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눌림이 나오면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난 한 달 동안 달리는 말이 계속해서 달리는 모양새였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도 달리는 말이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PCB 쪽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제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쫓아가는 매매가 좀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점대에서 올라와 주는 종목군들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PCB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전에 반도체 넓혀봤을 때 전공정 쪽 그리고 지금 또 PCB 쪽으로 낙폭 과대 쪽에서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간 잘 갔었던 쪽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방산주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조선주는 오늘도 뭐 삼성중공업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텐데 잘 가는 흐름 또 나타나면서 지금 이러한 조, 방, 전이 뭐 각계전투처럼 움직였다가 이제는 좀 조심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지만 순환이 계속 돌 수 있다면 여전히 쉴 때가 기회인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임 대표님 생각은요? 네, 일단 뭐 그 세 섹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이제 네. 섹터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기대감으로만 올라간다라고 보면 그게 꺾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지만 뭐 현재와 같이 실적이 계속 받쳐주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이제 섹터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지금 장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기회로 삼아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아직까지는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방산, 조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 아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현명하게 판단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